네. 네. 또 저희가 또 여쭤봐야 될 것은 이제 우리가 이제 원서 레이저 책을 읽다 보면 나오는 대목이 이제 아이신타인 코에피션트라는 말이 있는데 이게 만만치 않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읽다 보면은 아 짜증나 그리고 총론을 건너뛰게 하는 아주 안 좋은 챕터의 내용인데요. 아이신타인 코에피션트에 대해서 아주 간단하게 이건 뭐 수학으로 막 뽑는 내용 말고 개념적으로 이게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건지에 관해서 박사님께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아인슈타인 이 부분 참 여러 가지 하셨어요. 여러 가지 하셨죠. 반도체 쪽에서도 나오고 또 빛의 속도도 재고 빛이 파티클이라는 거에 대한 실험도 직접 하시고 네. 그 양자역학에서 아인슈타인 코에피션트라고 이렇게 정의를 했죠. 그러니까 그냥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수학적인 양을 원자나 분자의 빛의 흡수 또는 방출의 확률을 코에피션트라고 그러면 보통 계수 그러는데 우리가 확률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보면 그 어떤 상태에서 스폰테니어스 에미션 그러면 레이저에서는 별로 중요하지가 않은데 빛이 방출돼. 지금 원장님 같은 경우 빨간 옷, 이렇게 나는 이렇게 좀 약간 그린색 옷이 있는데 이렇게 빛에 흡수했다가 그 방출하고 어떤 물질의 그 상태에서 익사이트 될 때 떨어지는 건데 자연적으로 이렇게 떨어지는 것들을 스폰테니어스 에미션이라고 그래요. 떨어지면서 떨어지는 빛이 옆에 있는 걸 때리고 그러니까 스티뮬레이트드 시킬 때 스티뮬레이트드 에미션이라고 그러고 엔디아그 레이저 같은 경우는 프레시 램프에다가 전기 에너지를 프레시 램프에다 주면 프레시 램프가 펑 하고 빛이 나오잖아요. 플라즈마가 생기면서 빛이 나오는데 그 빛 에너지를 엔디아그 라드에서 받죠. 받으면 그라운드에 있던 그 일렉트론들이 에너지를 받아가지고 이렇게 올라가죠. 올라갔을 때 받아주는 거 어떤 놈은 많이 같은 게 들어도 한 10이라는 걸 받고 어떤 놈은 9라는 걸 받고 5라는 걸 받는데 그 개수를 얘기하는 거죠. 업섭션, 코에피션트. 그래서 이렇게 보면 수학적으로 스폰테니어스 에미션 이렇게 떨어지는 거에 연관되는 거를 A라고 얘기를 해요. 아인슈타인 코에피션트 A. 그래서 비율은 이렇게 dNdt라고 그랬는데 시간에 따라서 얼마큼 떨어지냐. 그 다음에 스티뮬레이트드 에미션에 관한 거를 우리가 그 B라고 그래요. B2, 1. 두 개에서 안 떨어져. 또한 absorption coefficient. 빛이 들어갔을 때 에미션을 B라고 그러는데 B1, 2 이렇게 얘기하죠. 이 코에피션트 요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놈은 빛을 받았을 때 10이라는 놈이 들어가면 5만 받고 어떤 놈은 2만 받고 어떤 놈은 1만 받는데 그 흡수 확률을 아까 원장님 설명하신 것처럼 흡수 확률을 얘기하는 거고 스티뮬레이트드 에미션 어떤 놈은 하나가 떨어지면서도 여기 하나하고 부닥치는 경우 둘하고 또 여기 10개가 떨어지는 경우 20개가 떨어지는 그런 확률을 얘기하는 거죠. 스폰테니어스 에미션은 자기 마음대로 떨어질 때 자기가 옆에 있는 거 자극 안 하고 예를 들어서 엔디아그 레이저 같은 거는 어퍼 레벨에서 있는 에너지 그 일렉트론들이 올라가서 자연적으로 떨어지는 게 평균이 한 230 마이크로 돼요. 그러니까 스티뮬레이티드 에미션으로 이렇게 우리가 QSH를 한다든지 떨어뜨릴 수 있는데 그게 230이 아니고 피코세칸 정도 나노세칸으로 떨어지는 물질들이 있어요. 그러면 레이저가 안 되는 거죠. 스폰테니어스 에미션에 관련되는 거 뭐 이걸 한국말로는 설명하기가 힘든데요. 그걸 코에피션트 A라고 그러고 두 개에서 A로 떨어질 때 아니면 뭐 4에서 1으로 떨어질 때 이렇게 아예 이렇게 표시를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업석션에 관한 거. 이거 잘못 썼네요. 여기 그 스티뮬레이티드 에미션에 관한 거 두 개에서 1으로 떨어졌을 때 자극을 줬을 때 나오는 빛을 B라고 그러고 업석션에 관한 걸 또 B라고 얘기를 해요. 간단히 설명드리면 아인슈타인 코에피션트는 스폰테니어스는 A, 스티뮬레이트나 업섭션은 B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코에피션트가 확률을 얘기하는 거고. 그러니까 보면은 처음에 이제 업섭션에 관련된 값과 그죠? 에너지를 받았을 때 업섭션과 관련된 값과 에미션과 관련된 값을 다 더하면 제로가 되는 거죠. 그렇죠. 주어진 에너지만큼을 스판테니어스든 스티뮬레이션이든 간에 뭔가 내놓는 게 되면 평형 상태가 되는 거죠. 그렇죠. 준 만큼 받으니까. 준 만큼 받으니까. 예. 그러니까 항상 에너지는 보존이 되니까요. 이 연애하고는 좀 다르네요. 네. 준 만큼 받지 준 만큼 못하는 받으면 많은데. 얼마나 좋아요. 예. 연애하고 좀 다르네요. 준 항상 이제 더 주고 덜 받고 덜 주고 더 받고 서로 그러고 있으니까 항상 문제인데. 그래서 이걸 수학적으로 풀면 어떤 예를 들면 매질이 결정돼서
몇 레벨에서 몇 레벨로 떨어졌을 때 뭐 그런 확률 그런 것을 이런 공식을 이용해서 다 풀 수 있다 네, 이런 네, 거죠.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실제로도 풀어보면 맞나요? 맞아요. 맞아요. 예. 그리고 여기다가 이제- 양반이 대단한 할아버지. 예, 한 가지 더 여기다 덧하면 이렇게 되면 열이 안 나는 거죠. 완전히 에너지가 보존되니까. 그렇게 열이 안 되는 거는 뭐 어떤 에너지가 지금 업소션에서 뭐가 빠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거는 아인슈타인이 얘기를 안 하셨죠. 그래서 그 스티뮬레이트 스폰테니어스인데 여기서 지금 우리가 빠진 거는 열이에요. 그 라디에서 열이 나잖아요. 네네네. 열이 난다는 거는 이렇게 스폰테니어스나 스티뮬레이트도 안 빠져도 뭐가 나온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받은 거 중에서. 네. 그러니까 이거는 어쩌면 좀 아이디어란 그렇죠. 상태에서의 예, 이 공식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우리는 라드에서 여기 표현되지 않은 힐 에너지가 좀 더 있다라는 예, 생각을 머리에 염두에 두고 네. 있어요. 그거는 이제 또 이렇게 덧붙여서 설명을 드리면 네. 어떤 레벨이 떨어질 때는 빛이 나오는데요. 네. 레벨 안에서 바이브레이셔널, 로테이셔널 뭐 진짜 그 자연은 참 복잡한 것 같아요. 그 아직까지도 수소는 완벽하게 풀었는데 네, 수소 외의 것은 수소 외 헬륨도 잘 못 풀고 잘 못 풀죠. 예, 헬륨이 두 번째잖아요. 네네. 그다음에 세 번째 헬륨, 수해, 리튬이나 뭐 별 제가 아직도 너무 외워요. 복잡하죠. 네. 수에 비비시 노블레 남아신 황염막 칼칼해서 네. 한 40번인가 50번까지 아직도 외우는 것 같아요. 고등학교 그러세요. 다닐 때. 네. 이번에는 일반적으로 레이저의 설계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조금 알고 있으면 많은 이해가 또 되거든요. 그래서 박사님께 그냥 일반적인 레이저의 설계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좀 드렸습니다. 레이저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한번 설명을 한번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제가 레이저의 기본적으로 얘기를 하면 레이저라 그러면 아까 우리가 먼저 시간에 근데 이렇게 했듯이 이런 과정을 거쳐야지만 레이저가 되는데 그 다음에 레이저가 펄스 레이저가 있고 그 CW 레이저가 있어요. CW 레이저는 컨티뉴어스 웨이브라고 그러는 거죠. 근데 우리가 보통 이제 높은 파워를 내기 위해서 펄스를 쓰잖아요. 보통 CW가 되고 펄스는 펌핑 소스에 따라서 다른데 그 메커니즘을 설명을 드릴게요. 쉽게 얘기해서 레이저는 전기 에너지를 일렉트리컬 에너지를 빛 에너지로 포톤 에너지로 바꿔주잖아요. 그러니까 일렉트리컬이니까 우리가 전기를 꽂죠. 일렉트리컬 에너지가 그 벽에서 전기가 AC가 전압이 나와요. 그러면 이렇게 가서 파워 서플라이라는 걸 가지고 그 다음에 파워 서플라이에다가 이렇게 보통 이제 ND-아크 레이저가 흔하니까 ND-아크 레이저를 할게요. ND-아크 레이저는 캐패시터에다 이렇게 충전을 해요. 이렇게 전기 에너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캐패시터 이렇게 보면 캐패시터는 자기에서 이제 축전지인데 전기를 많이 쌓아놓는 곳이잖아요. 여기 파워에서 나와서 파워 서플라이를 들어가서 전기를 이렇게 캐패시터에다 전기를 플러스나 뭐 이렇게 쭉 이렇게 쌓아요. 여기다 이렇게 쉽게 해서 댐에다가 물을 채우는 것처럼 떼워요. 그러면 여기다 이제 스위치가 있어가지고 보통 여기서 SCR이나 IGBT를 쓰는데 우리가 원하는 여기서부터 됐고요. 여기서 보면 여기서 이제 캐패시터가 이렇게 돼 있고 스위치가 이렇게 있고 여기 있는 거를 인덕터라는 걸 통해서 이렇게 프레시 램프. 그래서 여기 있는 전기 에너지 여기까지 아까 설명드린 전기 에너지를 순간적으로 프레시 램프라는 플라즈마 램프, 프레시 램프라는 그 플라즈마 램프에다가 전기를 확 가해요. 그럼 여기서 번쩍하고 나오잖아요. 그럼 요 과정은 전기 에너지고요. 여기서 번쩍하고 나오는 게 번쩍하는 그 메커니즘이 플라즈마를 통해서 사실은 플라즈마라는 게 요거를 통해서 플라즈마가 메케니컬 말하자면 전기를 갖다 빛으로 바꿔주는 매개체 역할을 하는 거죠. 플라즈마를 통해서 빛이 나오죠. 여기까지가 이거 전기 에너지, 그러니까 어떠한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전기 에너지를 어떤 매개체를 통해서 빛 에너지를 바꾸든지 여기다 바로 전기 에너지를 가해서 이렇게 플래시 램프 같은 이런 가스레이저 같은 경우는 가스를 여기다 집어넣어서 방전을 시키는데 그 매개체는 다이오드 레이저 빼놓고 다 플라즈마예요. 플라즈마에서 이제 빛을 만들어줘요. ND-아크 레이저 같은 경우는. 그 여기까지는 원장님 여기까지는 원래 다 알고 계시죠? 그걸 이렇게 보면 이렇게 챔버를 보면 한쪽에다가는 프레시 램프, 한쪽에다가는 라드를 쳐요. 라드를 이렇게 넣는데 여기서 이제 빛이 와서 번쩍 나오잖아요. 이런 모습으로 생긴 게 뭐냐면 이게 타원형으로 돼 있어요. 이 타원형이 전기 거울? 구조에 그 타원 구조라 여기서 빛이 나오면요. 이렇게 통해 가지고
이렇게 맞아서 모든 빛이 이쪽으로 들어가게.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전기가 아니라 이렇게 포물선 여기서 초점이 있고요. 여기서 타원이라고 그러죠. 타원 구에서 라드가 두 개가 있죠. 이렇게 한쪽은 프레시 램프, 한쪽은 라드. 여기에 나오는 빛이 어쨌든 이쪽으로 지나가요. H뉴로 이렇게 지나가죠. 그러니까 전기 에너지가 플라즈마를 통해서 빛이 되고, 빛 에너지가 다시 빛에서 또 빛으로, 빛 에너지가 들어가서 라드에 들어가면, 아까 이 아인슈타인 코에피션트에 의해서 업섭션을 하잖아요. 업섭션을 하면 이 라드 안에 이렇게 보면 이런 식으로 이렇게 에너지 레벨을 그리는데, 에너지 레벨을 그리는 건 이해를 돕는 거고요. 빛이 이렇게 들어가면 라드 안에 있는 우리가 이 매질을 집어넣어가지고 여기에 일렉트론들이 빛을 흡수해요. 그러면 거기에 궤도를 바꿔서 익사이트로 이렇게 올라가고, 엔디아그레자 같은 경우는 이렇게 줄이 이렇게 어퍼 레벨에서 서요. 어퍼 레벨에 쓴 게 하나 떨어지면 이렇게 전자가 나오고, 뭐 이렇게 스티뮬레이티드 요 과정을 통해서 레저가 나오는데, 아까 원장님이 제가 지금 왔다 갔다 좀 주저 없이 얘기하는데, 쉽게 얘기해서 전기 에너지를 빛 에너지로 바꿔주는데, 빛 에너지 사이에 플라즈마가 있다. 이 플라즈마 램프가 프레시 램프고, 프레시 램프에다가 전기를 가하면 펑 하면서 빛이 나오고, 그 빛이 아까 아인슈타인 코에피션 얘기한 것처럼 업섭션이 되고 올라가서 스폰테니어스가 되고 스티뮬레이트가 돼서 이렇게 레저가 나오는 거죠. 나온 포톤들을 어디서 이렇게 좀 코이어런스를 맞추려고 뭔가 훈련하는 곳이 있나요? 네, 있죠. 그래서 다시 말해서 요거를 이렇게 빛을 이렇게 받잖아요. 네. 빛을 받으면 이렇게 이제 어퍼 레벨, 로우 레벨, 이건 에너지 레벨을 그린 거고, 이렇게 그린 거고, 실제적으로는 라드가 여기 있고요. 이렇게 미러를 갖다 놓죠. 미러가 처음에 이렇게 하다가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거, 왔다 갔다 하는 요거만 모으게 되죠. 이게 모으게 되고, 한쪽은 100% 반사하는 거, 한쪽은 일부만, 우리 엔디아그레자 같은 거 20% 반사하고 80%가 다시 돌아가, 20% 통과하고 80%가 돌아가죠. 80%는 앰플리파이어, 모이는 데 쓰죠. Q 스위치를 쓴다는 거는 뭐냐면 여기다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를 막아요. 다시 말해서 스폰테니어스 에미션은 오케이. 근데 스티뮬레이티드 에미션, 왔다 갔다 하면서 모아지는 거는 못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근데 이제 그러면 여기서 이제 많이 모일 거 아니에요. 아까 어퍼 레벨에서 230 마이크로라고 그랬으니까 많이 모이면 이게 이제 팡 터지면 여기 빛이 나오는데요. 이렇게 원장님 말씀하시는 게 요거 같아요. 이렇게 레이저 미러를 만들어서 결국은 이걸 이제 우리가 원하는 펄스, 원하는 뭐 중간에 이렇게 메커니즘이 있지만 큰 그 구조는 이렇게 레이저, 이걸 공진기라고 얘기를 하죠. 공진기에서 빛이 나오면 여기다가 우리는 초창기에는 제가 제이시스 조인하기 전에 있었던 일인데, 초창기에는 옵티컬 파이버로 다 했더라고요. 근데 그 로스가 많으니까 요새는 암을 갖다 써서요. 암은 이렇게 미러를 가지고 오는 거죠. 이렇게 빛을 이렇게 암이 이렇게 돼 있으면 여기도 미러 있고 이렇게 이런 식으로 미러를 가져와가지고 핸드피스 끝에까지 가져와서 여기서 이제 원장 선생님들이 요 암을 가지고 왔다 갔다 하면서 치료를 하는데요. 그러니까 이 공진기가 있고, 공진기에 나오는 레이저 빛을 미러를 통해서, 렌즈가 아니고요. 이때는 미러를 써요. 그래야지 로스가 적으니까. 처음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광파이버를 썼는데 워낙 파워도 높고, 아까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광파워 로스가 많으니까 열도 많이 나오고, 그래서 요새는 대부분이 암을 써요. 암 속안에는 여러 개의 미러로 빛을 모으는 장치가 되어 있고, 끝에 뭐 MLA 피스나 뭐 이런 걸 써서 모으기도 하고, 그렇죠. 다시 이제 요약을 하면 전기 에너지를 빛 에너지로 바꾸는 거다. 바꿔진 빛 에너지는 어떤 그 옵틱스를 통해서, 광학계를 통해서, 우리가 암이라고 그러죠. 암 이 안에 여러 가지 미러를 통해서 끝에서 빛이 나오면 선생님들이 여기다 피부에다 갖다가 조사하고 치료를 하는 거죠. 간단하게 그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예. 정리를 하면 콘센트에서 나오는 전압이 있는 그 전류가 우리 박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뭐 캐퍼시턴스, 인덕턴스 뭐 이런 거 걸쳐서 전기 에너지가 플래시 램프를 터뜨리게 하고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나오는 플라즈마가 매개가 되어서, 뭐 플라즈마도 빛이라고 설명해도 되겠죠? 그러니까 빛이라기보다는 매개가 돼서 그게 빛이 나오는 거죠. 이제 빛이 나와서 이제 우리가 아는 엔디아그라드 같은 이런 머티리얼을 다시 또 익사이테이션 시키고, 레벨이 익사이테이션 됐다가 떨어지면서 아까 아인슈타인 코피션트처럼 이제 포톤들이 또 나오게 되고,
그거를 컴플릿 미러하고 파샬 미러를 이용해서 거기서 이제 훈련을 좀 시켜서 우리 첫 시간 우리 박사님 모시고 말씀드렸던 그 코이어런스를 맞추는 시간을 갖죠. 그래서 거기서 결이 맞춰진 아이들을 주로는 요즘은 손실률이 적은 아티큘레이티드 암을 통해서 우리 핸드피스로 전달하는 그런 방식을 쓴다. 이렇게 설명을 하셨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지금 바로 구독,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